재테크 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왠지 저 사람이 한 대로만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 사람을 붙잡고 어떻게 했었는지 처음부터 좀 알려달라고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한 젊은 20억 자산가가 자신이 영원부터 시작해서 20억을 만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에다가 솔직하게 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막 입사한 사회초년생들이 읽으면 딱이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짠! 바로 잘 벌고 잘 쓰고 잘 살고 싶어서 돈 공부를 시작했다입니다. 제목이 기니까 줄여서 잘잘잘돈이라고도 하는데요. 유튜버 레빗해비님이 쓴 책이에요. 재테크 유튜버 중에 직장인이 저 말고도 또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날 너무 아름다운 분이 재테크 알려주는 영상이 뜨길래 홀려서 봤는데 저처럼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 하고 강연도 하고 집도 세 채 있다 하시고 이게 뭔가 공통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서로 공감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책이 나왔더라고요. 이 책을 쭉 읽어보니까 책도 홀린 듯이 그 자리에서 다 읽었는데 레빗해비님도 결국 퇴근 후 남는 시간에 꾸준히 부동산 공부를 하고 열심히 절약을 해서 준비를 해놓은 덕분에 기회가 왔을 때 실행에 옮길 수 있었고, 그런 투자를 4번 정도 반복하다 보니까 총 자산 20억을 쌓게 되신 거더라고요. 그동안의 스토리를 이 책에 아주 진솔하게 풀어내서 마치 그녀의 일기장을 훔쳐보듯이 그 여정을 따라가는 느낌으로 흥미진진하게 읽었는데요. 저도 책을 써봤지만 보통 잘 공개하지 않는 내용들까지 다 담으셔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 책 목차를 보면 아시겠지만 재테크를 위한 마인드셋부터 현실적인 부자 습관, 각종 통장 세팅법, 그리고 본인의 투자 경험담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은 다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어 월초, 월중, 월말별로 체크카드랑 신용카드 중에 뭘 써야 하는지와 같은 현실적인 재테크 로드맵이 잘 정리돼 있어서 입문자들이 따라하기 쉽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쪽에 나오는데 레빗해비님의 첫 아파트 투자 썰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집주인이랑 전세금 이슈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엔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그날로 퇴근 후랑 주말에 부동산 발품을 팔기 시작했대요. 그냥 무작정 하루에 5시간씩 이 아파트 저 아파트 다리가 후들거릴 때까지 임장을 다닌 거예요. 처음에는 일단 많이 봐야 감이 생길 거라고 믿었대요. 근데 확실히 그렇게 하니까 내가 사는 지역의 단지들은 금방 다 파악이 되더래요. 그러고 있는데 한 소장님이 시세보다 5천만 원 이상 싸게 나온 금매를 물어다 주신 거예요. 소장님도 그동안 레빗해비님이 진지하게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쫓아다닌 그 모습을 인상 깊게 보신 거죠.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등록되기도 전에 집을 가장 먼저 보러 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완전 기회다. 근데 그때 모아둔 종잣돈이 1억이었고 집값은 5억이 넘어서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레빗해비님은 디딤돌 같은 일반 정책 대출은 소득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마침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온 거예요. 2023년에 정부에서 한시 운영한 특례 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 없이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 특례 보금자리론에다가 회사 복지 대출을 얹어서 자기 자본 1억만으로 첫 집 마련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건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이나 동향을 꾸준히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런 대출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집을 살 생각을 하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몇 달 뒤에 특례 보금자리론은 조기 마감되고 아파트 값은 빠르게 올라서 1억 넘는 시세 차익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 느꼈대요. 정책이 곧 방향이다. 정책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단순히 대출을 더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시장 분위기를 미리 읽고 준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정책 대출이 안 돼서 2023년도에 특례 보금자리론 받아서 신혼집 잔금 쳤었거든요. 그때 또 제가 금리 오르기 전에 발빠르게 신청해서 4% 초반대로 받고, 또 제가 받고 나서 좀 있다가 바로 1주택자 막히고 그래가지고 와 진짜 타이밍 대박이다, 역시 더듬이는 항상 세우고 있어야겠다 했던 기억이 있어서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206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이 첫 투자에서 정말 중요했던
중요했던 건 돈보다 공부와 준비였어요. 그때 저는 충분한 자본이 있었던 것도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었거든요. 다만 아직 돈은 없지만 공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부동산과 정책을 함께 챙겨봤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돈을 다 모으면 시작해야지 보다 준비하면서 모아야지가 훨씬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걸 꼭 전하고 싶어요. 돈이 있어서 가능했던 게 아니라 준비를 해온 덕분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 돈을 모아야 돼요. 나중에 돈이 있어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기회를 못 잡는다니까요. 제일 골 때리는 상황이 뭔지 알아요? 모아둔 돈은 있는데 이걸로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그게 돈 없는 것보다 더 깝깝해요. 어쨌든 이렇게 첫 번째 투자로 자신감을 얻어서 두 번째 투자, 세 번째 투자, 네 번째 투자까지 쭉쭉 이어서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썰은 여기 상세히 풀어놨으니까 책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결국 우리는 직장인이잖아요. 그러면 키포인트가 뭐냐면 퇴근 후 시간이에요. 퇴근 후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그 시간을 알차게 쓸 줄 아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강연에서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퇴근 후 3시간이 내 인생을 바꿨다고. 진짜예요.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퇴근하고 자빠져 누워있었으면 유튜버 할미 언니는 없었다고. 레비테비님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이 5시간이 온전히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었다. 맞아요. 직장인은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격차가 달라집니다. 저처럼 뭐 꼭 유튜브를 해라 이게 아니에요. 요즘에 이게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부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내 성격이나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업의 종류를 추천해 주거든요. 부업까지 다 떠먹여주는 책이다 정말.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퇴근 후 뇌를 속이는 비밀 루틴 4가지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3번 행복에 대한 관점 바꾸기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상 진짜 만족감을 주는 행복은 소비형 행복이 아니라 성취형 행복이다. 명품 쇼핑을 하고 비싼 차를 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을 때보다는 성장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거나 작은 도전과 성취를 하거나 내가 살아있다고 느낄 때 진정한 행복감이 든다고 합니다. 내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을 조금씩 해내고 오늘도 나를 위해 뭔가 해냈어 라고 느낄 수 있을 때 그 감정이야말로 진짜 행복이고 진짜 힐링이라는 걸 알게 됐죠.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을까? 레비테비님 책은 사근사근한 구어체로 써져 있어요. 뭐뭐 했어요, 뭐뭐 하더라고요, 뭐뭐 할 거예요. 할미 언니 책이 매운맛이라면 레비테비 책은 햇빛맛, 나긋나긋한 순두부 맛입니다. 경제 도서인데도 이야기책처럼 술술 읽히니까 다들 쉽게 부담 없이 읽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서 증정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 꼭 확인해주세요.